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다들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 의원 의정비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인상은 결정했지만 그 인상폭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도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주민 의견 조사 문헌 확정,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원들은 2015년부터 1,800만 원의 의정 활동비와 3,384만 원의 월정 수당 등 연간 5,184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상한선이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월급 개념인 월정 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을 고려해 자율로 결정합니다. 결국 월정 수당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2.6% 이상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26일 2차 회의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전국 시도 평균인 5,850만 원, 12.8%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에서 15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사기와 앞으로 큰 일거리를 생각해서 최소한 현실화, 평준화 정도 수준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의원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상 올리기로 한 만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정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으니까 올릴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그동안 관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 펼쳤고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의정비는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영동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감사 이후의 조치 결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영동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공개한 감사 결과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내용입니다. 올해 4월 실시된 감사에서 강릉 중학교는 시간의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잘못 지급했다가 10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태백의 황지초교와 삼척 근덕초교, 고성의 대진초교 등 다수의 학교들도 같은 이유로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해초등학교는 학습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가 기관 주의를 처분받았습니다. 강릉의 성덕초교와 속초 조양초교, 정선 열양중 등은 공사 계약을 잘못했거나 하자 보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상 회수와 신분상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상당수 학교들이 예산을 바르게 쓰지 않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알림창이나 정보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도 12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엔 성 관련 비위 행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처분 내용은 별도 심의 절차가 필요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화상 경마장 유치가 추진되며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민 여론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한 도로에 화상 경마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화상 경마장의 폐해를 주장하는 신문 전단지도 지역 사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도박장이나 그런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더 교육적이고 충분히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유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들은 화상경마장과 함께 말 관련 체험장이 조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완 장치만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 전체의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직장 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현지 견학을 통해 공원용으로 추진될 화상 경마장이 미칠 영향을 검증해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군의회 모두 군민 뜻에 따라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강원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 지원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도내에서 사업을 펼치게 돼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인들이 개발한 시제품 전시실입니다. 코너별로 심폐소생술 실습 인형과 3D 프린터로 생산된 포장재, 각종 전자기기 등이 들어섰습니다. 청년 대표가 직접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고 호응을 얻어냅니다. 시제품이 나오지 않은 기업도 거의 실물하고 똑같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제품 설명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25명이 내년 4월까지 맞춤형 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50명을 1년에 양성을 하면 이 청년 기업가들이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40살 미만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마케팅 전략과 시제품 출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도 지원해줍니다. 그동안 창업을 하고 싶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 안산이나 충남 천안 등의 창업학교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마치면 도내 곳곳에서 창업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차라든지 햄, 조미료 이런 2차 가공식품을 저희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사관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 제품들을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7년 전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처음 선보인 뒤 강원도 출신 청년 CEO는 단 15명,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이 주로 펼쳐지면서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도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영결식이 화천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군 장병들은 격전지에서 발굴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38선 이북에 위치한 화천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부전선 격전지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이 무덤도 없이 잠들었습니다. 육군 제2군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천 복주산과 주겹산, 수리봉 등 격전지를 따라 모두 28위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들이 사용하던 군장류와 군번줄, 식기류 등 4,6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영결식. 참전 용사들과 후배 장병들은 선배 전우에게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옵시고 조국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옵소서.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장이 된 참전 용사가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전장터에 나선 건 꽃다운 18살 때. 먼저 간 전우의 죽음을 거두지 못한 것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군인들, 우리 한국 군인도 많이 죽고 중공자들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좋은 것도 또 함기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적었죠. 반세기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의 이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이적원이 죽었다. 전사단,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 지 모님 뛰어나갔던 장진구 사나이가 내 옷을 갈아입고 태극기에 쌓인 유해는 경건한 발걸음으로 유해 봉송 차량에 옮겨지며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분석과 감식 과정을 거쳐 가족을 확인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 전사자는 12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전국 산과들에 홀로 남겨진 6.25 전사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방부가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범위인 위수 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외출 외박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외박 지역 제한 폐지 관련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부대별 책임 지역 중심 지역으로 설정된 위수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 지역으로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제와 홍천이 제한 지역으로 돼 있는 3군단은 춘천과 속초, 양양까지로 위수 지역이 넓어지고 2군단은 철원과 화천에서 춘천까지로 5군단은 철원과 경기도 포천에서 춘천과 화천, 경기도 연천, 그리고 의정부까지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오늘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방적 폐원 통보 등으로부터 유아들 학습권 보장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그리고 감사 결과 투명 공개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은 앞으로 사립유치원 사태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유아 학습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과 북한의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는 건의문에서 동해항을 통해 이용 가능한 북한의 주요 광물이 철 50억 톤, 석회석 1,000억 톤 등에 달한다며 동해안과 나진항 또는 동해안과 청진항을 잇는 전기 물류 항로를 개설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또 동해 자유무역지역을 북한의 광물과 수산자원 가공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권역별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 거점 대학에 도내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 거점 대학에는 충청 강원권의 충남 천안의 나사렛 대학교가 수도권에는 한국복지대와 서강대학교 등 전국 5개 권역에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거점 대학은 장애인 기관과 연계해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도내 장애 대학생들은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8도에서 9도, 영서 지역은 5도에서 8도, 강원 산지는 1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북부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또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도내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도내 주택 60만 2천여 채 가운데 빈집은 10.3%인 6만 2천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빈집은 아파트가 54%로 가장 많고 2000년 이후 지은 빈집도 1만 2천여 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빈집 유형에 따른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척시가 50천 하구에 건설할 예정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삼척시는 이사부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천 하구 정상동과 5분도를 잇는 길이 190m, 폭 3에서 5m의 보행 전용 교량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디자인과 콘텐츠를 공모해 심사를 거쳐 대상에는 1,000만 원, 금상 500만 원 등을 시상하고 설계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67억 원 더 늘린 1조 2,22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지출해야 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보다 659억 원을 더 편성했고 미세먼지 줄이기와 도시숲 조성 등 환경 분야 예산도 124억 원 늘린 53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도시의 문화 역량, 자연의 지속성을 3대 가치로 삼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부터 춘천시 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윤리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성비위와 갑질, 음주운전 등 해당 행위를 한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당은 다음 주 중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당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1건과 징계 재심 요청 2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박람회 참가와 팸투어 등 다각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오늘 중화권과 동남아 여행업체 20곳을 초청해 스키장과 스카이워크,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 춘천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모레인 23일에는 중국 해남성에서 열리는 세계 레저 관광 박람회에도 참가해 춘천 관광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전국 원산지 위반 단속권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가짜 횡성 한우 유통 차단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